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벤츠 2350 포매틱 AMG 라인이고요. 키에 따로 AMG라고 적혀 있진 않습니다. AMG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제 무선 충전이 생겼습니다. 자,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진룸에서 뭔가 뷰웅 하고 켜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2300이랑 비교를 하면은요, 이렇게 밟을 때는 2300이랑 다른데 정차 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2300과 거의 흡사하고요. AMG 라인에 적용된 이 디커 스티어링 휠, 굉장히 예쁩니다. 스티어링 휠을 끝까지 앞으로 뺀 거예요.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 끝까지 뺄 수가 있고, 스티어링 휠이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틀어져 있고, 시트의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살짝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어링 휠이 정자세가 딱 나오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2350 포매틱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버킷이 상당히 좋아요. 양옆에 옆구리를 잡아주는 게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주행을 해봐야겠지만 딱히 불편함은 없어 보이고요. E클래스가 됐건 S클래스가 됐건 메르세데스 벤츠는 거의 대부분 이제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으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시고, 왼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양손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개개인이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에어컨은 오토로 두고 2단, 세기만 2단으로 해놓고 출발 후 연비를 리셋을 하고, 차량 데이터를 보면은 가속 페달과 제동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식 기어를 내리고, 이 느낌, 그 변속하는 느낌이 2300이랑 출발 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느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2300이라고 해도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런데 2300과 2350 AMG 라인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이 EQ 모델 어느 느낌이 나느냐, 이거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2350 AMG 라인을 섭외를 해서 길들이기가 끝났습니다. 길들이기가 끝난 차량 성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길부터 똑같이 코스는 시작을 하는데요. 성능 중심으로 갑니다. 이 차량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출고했을 때는 배터리가 부족한 상태인데, 235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에 굉장히 예민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음 출고하자마자 느낌은 좀 별로였다. 차가 좀 시끄럽고 뭐 변속 충격도 있고 노면 소음도 크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마 이 차량처럼 한 3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스스로가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350 AMG 라인을 첫 수입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해서 이 첫 느낌이 끝 느낌까지 거의 대부분 가기 때문에 첫 수입차로는 피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목소리 떨리고 뭐 숨쉬고 차 흔들리고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앵글을 같이 보니까 굉장히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단단함이 느껴지는데, 최근에 올라간 리뷰가 AMG GT 43, 완전 그냥 스포츠 100% 스포츠 성향인 그 차량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2300을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그 느낌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BMW의 5시리즈의 530i, 그리고 540i, 그리고 벤츠 2300, 2450 이 차종들과 비교를 하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길 돌 때 느낌은 2300 AMG 라인 같은 차량, 2300 AMG 라인 같은 차량에 19인치 휠을 빼고 20인치를 꽂아놓은 그런 정도 느낌입니다. 그런 정도 느낌.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방음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의 소음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 소음이 일반 세단보다 큽니다. 여기서 제가 일반 세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차량들은
2,300 익스클루시브 18인치가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2,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18인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인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과 비교할 때 이제 좀 딱딱한 편이고, 스포츠성과 컴포트성을 AMG GT43 리뷰에서 했던 것처럼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이 클래스의 전체적인 모델이 컴포트가 70%, 스포츠가 30%라고 하면은요, 한 6대4 정도, 6대4 정도 겨우겨우 하는 수준이지, 제가 볼 때는 한 그냥 6.5대 3.5? 6.5대 3.5 정도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이게 20인치나 19인치 대구경 휠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하면 소프트한 승차감이라고 느낄 정도의 수준입니다. 느낄 정도 수준이고, 263 AMG처럼 스포츠성을 굉장히 많이 준 차량과 비교하면 진짜 그냥 컴포트 세단,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컴포트 주행 모드에서 주행을 하는데 이 변속되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변속 충격이 몇 번, 지금도 변속 충격이 조금 있었는데, 전반적인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나고요. 스티어링 휠을 제가 조금 더 가깝게 잡으면 여기까지 핸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스포츠 모드를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이왕 놓는 거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수동. 이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엔진 소리도 그렇고요, 배기 사운드가 있는 차는 아니니까 엔진 소리도 그렇고, 차에서 주는 승차감도 그렇고, 이 변속되는 느낌도 그렇고 굉장히 빠른데 편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느낌이, 갑자기 토크가 확 세지는 느낌이 딱히 들진 않는데요. 자, 방지턱 넘고, 있네. 네, 22인치 휠을 장착한 2350 포매틱 AMG 라인, 방지턱 느낌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방지턱 그냥 기본적인 속도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가다가 아이고 방지턱이다 하고 늦게 브레이크 밟을 때, 이때는 충격이 좀 있습니다. 충격이 좀 있고요. 근데 5 시리즈의 19인치가 장착된 모델과 비교를 하면 거의 뭐 도끼인 객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300이랑 비교를 해도 2300에 뭐 한 19인치 정도 장착된 차량, 딱히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트림이나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이런 부분 그냥 뭐 익스클루시브를 보는 것 같은데, 시트에 들어간 나파 가죽이 아방가르드에 들어간 시트 패턴에서 있는 걸 보니까 꽤나 신선합니다. 신선하고,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자, 기어는 수동 달려볼게요. 이야. 이 RPM 구간에서 제가 계속 올렸던 이유가 뭐냐면, 4000에서 5000 정도 달릴 때 확실히 거의 이제 최대 토크의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스포츠 플러스에 놓는 것보다 스포츠에 놨을 때 일반인이 운전하기에는 훨씬 편할 것 같고요. 서스펜션 자체가 딱딱한 게 아니라 휠 사이즈가 큰 거기 때문에 커브길을 돌면서 이 4000에서 5000 RPM 그 토크가 전해질 때는 차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이 이렇게 타구 연비가 지금 5.4km면 원래 이거 한 4.8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확실히 벤츠의 EQ 모델은 연비 부분에서 가솔린 모델보다 훨씬 이득이 있는데,
디젤의 EQ 모델이 또 나온다고 하네요. 벤츠에서. 디젤의 EQ 모델이면은 연비에서는 그냥 뭐 일본차 잡아먹을 것 같고요. 가솔린 EQ 모델은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경쟁하는 BMW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외에 이런 차량이 안 나오는데 벤츠의 2350 그리고 AMG GT43이라던가 450 신형 엔진, 전기 모터가 들어간 신형 엔진, 이런 다양한 라인업이 생겨버리면은요, 이 차를 타다가 일반 가솔린을 또 타면 그 힘에 만족을 못 하실 거예요. 2300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RPM 쭉 올리면 지금 이 차에선 엄청난 힘으로 미는 그 구간이 좀 아쉬워요. 사기통의 한계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2350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몸은 편해요. 몸은 편하고 소음 부분에 있어서도 스포츠 성향이 강한 차들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E클래스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소음을 비교를 해보면 E클래스가 컴포트 세단이기 때문에 더 조용한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 방음까지 해서 20인치 휠의 단점까지 딱 잡아놓으니까 그 상황에서 고속주행을 하면서 배기음이 없다 그래도 엔진 소리가 꽤 이쁘게 들리고 토크에 맞는 엔진 소리가 적당하게 들려오다 보니까 이질감 없이 꽤나 재밌게 타는 그런 차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BMW 5 시리즈 F10 모델, 워낙 베스트 모델이었으니까 그 차를 타다가 이제 E클래스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차를 사시면 BMW가 스포츠고 벤츠가 컴포트라 그랬는데 옛날 얘기구나. 이제는 벤츠나 BMW나 그냥 성향 차이구나. 이런 느낌을 바로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2350 포매틱 AMG 라인이 이거는 BMW를 타셨건 벤츠를 타셨건 아우디를 타셨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그런 적정선을 유지하는 세팅을 해놨습니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통통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차가 너무 꿀렁거리지도 않고 가속 페달 반응이 너무 느리지도 않고 이런 적당함을 굉장히 잘 맞춰놨다. 그리고 차선 이렇게 확 바꾸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일반 E클래스랑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데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희한한 느낌을 주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허리에 대한 허리 통증 불편하다, 이거를 이제 처음 시작하고 리뷰를 했는데 왔다 갔다를 그렇게 했다고 해도 시트가 워낙에 잘 잡아주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불편함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장거리 뛰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쿠션이 좋은 차가 이런 식으로 주행했다가 고속도로 탔다가 나갔다가 이러다 보면 몸이 흔들리고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거든요. 근데 2350 포매틱 AMG 라인 허리 지지대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고속도로를 올라탑니다. 고속도로를 올라타서 차선을 방향지시등 켜고 확 적당히 따라오죠. 컴포트한 승차감을 주면서 적정선에서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시멘트길에 진입했을 때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립니다. 20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면 소음 부분에서 시멘트길을 만나면 확실히 더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스포츠성이 강한 타이어가 이런 시멘트길에서 소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전에 AMG GT 4도어를 시승하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큰 것도 아니죠, 사실. 아스팔트 길에서는 20인치이건 19인치이건 18인치이건 엄청난 차이를 보이진 않는데 시멘트 길에서는 조금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할 때 RPM을 한 2000 이하로 이렇게 사용할 때 보면은요,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 1100에서 1300 RPM 정도, 그렇게 정말 살살 밟을 때는 낮은 음으로 우 하는 게 들려오긴 하는데, 지금 이 위에서 들어오는 풍절음 같은 외부 소음 덕분에 그 소리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일반인은 전혀 못 느낍니다. 진동으로 들어오는 소음이고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일반적인 속도로 주행을 할 때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진동이 상당히 적고, 암레스트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적네요. 굉장히 적고요. 자, 반대편으로 가서 반자율 주행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클래스 2020년형 모델은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는 라인업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반자율 주행이 E클래스에 들어간 것과 S클래스에 들어간 것, CLS에 들어간 것 똑같냐 똑같지 않느냐, 요걸 한번 따져보고요. 지금까지 달릴 때 너무 좋았는데
여기선 또 이 뽀뽀뽀뽀뽀뽀 하는 엔진 소리가 나네요. EQ 때문에 그런 건가라는 의심이 점점 들기 시작하네요. 또 이런 건 요거는 GLE 450 GLE 450을 시승을 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2300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이 차에서 들리거든요. 2300에서 들리는 중음역대 약간 좀 디젤 같은 소리가 조금 난다고 하면 얘는 그거보다 더 낮은 음이에요. 낮은 음이고, 자, 반자율 주행을 세팅을 합니다. 뭐 이런 길에서도 잡네요. 이런 길에서도 잡고 속도를 올려놨는데 얘는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올립니다. 굉장히 천천히 올리고 차선에 진입하고 잡았습니다. 벌써 차선을 인식을 했어요. 차선 인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가보죠. 규정 속도로 맞춰놓고 규정 속도에서 조금 빠르게, 왜냐면은 규정 속도에서 조금 빠르게 해놔야 앞에 차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이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미쳤네. 이거는 진짜 좀 그렇다. 덮쳤어요, 저 차가.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뭔가 귀신이 있는지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인데 1차선에서 이쪽 차선으로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오는데 저 차가 이 휀다 쪽 레이가 이제 짧은 차량이잖아요. 짧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 사이드미러에서 띠띠띠 하는 그 경고 메시지가 없었어요. 경고 메시지가 없었는데 저 차는 실선에서 막 차선도 막 바꾸고 하네. 아까도 실선이었는데 번호판 그냥 안 지우겠습니다. 저 차는 제가 일일이 다 번호판 다 지우는 거거든요. 네, 앞에 차량이랑 간격이 좁아지니까 속도를 줄입니다. 지금 이 간격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붙어라 라고 제가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럼 앞에 차량이랑 차량 간격을 더 조입니다. 더 조이기 때문에 운전 성향에 맞게 이걸 간격을 더 벌려라 그러면 저 차량에서 지금 더 멀어지게 브레이크를 좀 밟고 있거든요. 붙어라,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네 단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써보니까 CLS와 S클래스에 적용된 것과 별 차이가 안 난다. 별 차이가 안 난다. 최저 속도가 20km까지 세팅이 되네요. 20km까지 세팅이 됩니다. 자, 로터리를 돌 거예요. 로터리 우선이니까. 시동 꺼지니까 너무 조용하네. 스탑앤볼 다시 끄고. 자, 여기서는 제가 스포티한 운전을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에서 노면 소음이 심할 때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 들려오냐, 뭐 이런 정도. 수동 주행. 뭐 빠르게 달린다는 게 아니라 높은 RPM을 사용한다. 차선은 하나 미리 바꿔놓겠습니다. 점선에서. 자, 높은 RPM이 안 들려요. 약 한 3800 RPM 정도 이상 올라가야 그때 조금 소리가 들립니다. 앞에 차량 간격을 조금 벌리고 RPM을 한 2500에서 한 2500, 3000에서 쭉 올릴 때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지. 그렇진 않네요. 이게 노면 소음에서 들어오는 주파수 영역대하고 이게 좀 중음으로 들려오는데 엔진 소리를 다 묻어버립니다.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는 스포츠로 놓고 막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 차는 배기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반자율 주행을 쓰고 아니면은 진짜 에코모드, 에코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타력 주행을 하면서 연비를 조금 아끼고 그런 식으로 주행을 했다가 이제 좀 달릴 수 있는 도로에 가서 고 RPM을 쓰면서 고 RPM. 자,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이 차가 뭐 4기통이다 6기통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2350이다. 2350은 편하면서도 나름 재미있으면서도 꽤 빠르다,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2350에 대해서 만족도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2300이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E300을 경험하신 분이 2350을 탔다,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E300을 타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 차량에서는 오버스럽지 않게 다 채워져 있어요. 오버스럽지 않게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2350 포매틱 AMG 라인 전반적인 평가로 봤을 때 확실히 2300과 등급 차이가 난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통통 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때 스포츠성이 너무 강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 그냥 E클래스에다가 그냥 22치 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서스펜션은 제가 볼 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세팅을 어쩜 이렇게 똑같이 해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450의 에어서스랑 2300은 승차감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2300이랑 2350의 승차감 차이는 거의 못 느끼겠고,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어서 통통 튀느냐? 통통 튀지 않고 승차감이 꽤 좋은 타이어, 그게 이제 뭐 피렐리 P0 TM이 그런 타이어거든요. 그런 타이어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주행할 때 큰 이질감이 없다. 대신 뭐 이렇게 도로 패여 있는 부분 있죠?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포트홀. 도로 이제 비 오고 나면 이렇게 빵꾸 나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된다. 방지턱 같은 거 잘못 넘으면 타이어 옆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교체를 해버려야 되니까 그런 뭐 방지턱, 도로에 뭐 패여 있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그 좀 스트레스, 신경 쓰이는 거, 그거 말고는 아주 편하게 탈 수 있으면서도 아주 재미를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2350 포매틱 AMG 라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스티어링 휠을 막 이렇게 꺾고 해도 2300에 그냥 휠 바꾼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그렇고요. 연비가 아까 그렇게 고RPM을 쓰고 기어를 낮춰갖고 또 RPM 5000, 6000 이렇게 뭐 골고루 사용하긴 했지만, 그런 주행을 종합적으로 해서 현재 표기되는 연비가 리터당 7.2km고요. 이걸 추정을 해보면 벤츠 2350 포매틱을 일반인 기준으로 시내랑 고속도로가 적정히 섞여 있는 비율로 주행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 9km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2300보다 연비가 한 0.34km 정도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건 이 차량에 대해서는 엄청 다르진 않아요. 엄청 다를 줄 알았는데 막상 엄청 다르진 않고, 단점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는 단점들이고, 오히려 장점은 2300에서 부족했던 그 가려웠던 곳을 정확하게 긁어줬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소에 다 도착을 해서 이번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차종별로 시리즈별로 시승을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알림 신청을 해놓으시면 바로바로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